자, 오늘 27일입니다. 굿모닝 작전 6부고요. 항상 10시에 함께 합니다. 7번 눌러주시고. 자, 오늘 증시가 지금 보면 오늘 증시가 지수는 강하죠. 지금 보면은 지수는 강합니다. 지수는 주가 지수는 양봉이에요. 지수는 양봉입니다. 이게 이제 삼성 효과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보시면 근데 5월선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안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붙이려고 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보면 요렇게 5월선에서 이제 안 빠지는 거고, 배열 자체가 정배열인 것도 있고, 코스닥은 오늘이 이제 여기 데드 크로스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도 밤에 많이 밀렸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뭐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오늘 밤에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18,000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력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나스닥도 어제 올라가다가 빅테크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약세는 사실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약세는 이게 반도체입니다. 이 키는, 그러니까 반등 폭의 키는 반도체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AI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속도를 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요즘엔 잘 안 보시겠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박살났어요. 얘는 그러면 이제 한 시즌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뭐 가격 올린다 합니다만은 사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나스닥 반등의 어떤 그 핵심은 그런 게 있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을 건데 4월 중순까지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한다. 반등을 한다. 근데 이제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다우가 이렇게 이제 42,500을 회복을 하고, 회복력이죠. 회복을 하고 42,500이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하는데 아니죠. 하락하는 게 아니고 반등인데 요게 이제 시간은 속도가 조금 걸리죠. 이게 보면 21선이 가파르게 내려오잖아요. 나스닥도 보면 내려오죠. 이 매물을 소화하는 거니까 올라가진 못하고 빠지면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되고, 이제 이거 올라가는 속도를 이제 제어하는 게 뭐냐면은 관세예요. 그러니까 반등 속도를 제어하는 게, 막는 게 누구냐면 이게 관세예요, 관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지표를 보면, 지표로 말씀드리면 이제 달러 강세, 달러 상승, 국채금리 상승. 얘네들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걸 제어를 해요. 제어를. 그러니까 뭐 어찌 보게 되면 반등하는 건 맞고 이제 올라가는데 좀 더딘 거는 아무래도 AI 반도체의 탄력성이 좀 부담이 되는 거고. 보시면은 제일 큰 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도 이러고 있다니까. 제가 125달러는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이러고 있죠. 마이크론은 그리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거의 하이닉스 사이즈인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원래 테슬라보다 컸었는데 얘도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인텔은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건 잘 안 보셔도 되는데 빨리 올라가면 안 돼요. 어제 같은 데 관세 딱 볼 때, 미국 장 볼 때 이거 TNX라 그러는데 얘가 천천히 올라가도 어제처럼 빨리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 미국 빅테크는 달러 강세로 달러 강세로 이렇게 104 정도 가잖아요. 달러가 다시 천천히 내려와야 돼요.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면 되고 테슬라는 지금 사실 테크주 중에서는 제일 이쁩니다. 예, 테슬라는. 아, 여기 뜯은 사람이 있네. 예, 뜯은 사람 서민. 예, 뜯은 사람 서민님. 예. 우리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게 적어놨네. 예, 뜯은 사람은 서민님. 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장에서도 여기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LG엔솔이 엄청 강하죠. 이건 강한 거예요. 강한 거라서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 여러분들 요 LG엔솔 주주분들 있죠. 35, 35 다 수익 났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LG엔솔 제가 토마토 빨리 얻어먹고 지금 배탈 났는데 LG엔솔 사모 동맹님들 있죠. 토마토 됐어요. 이제 그만 보내요. 토마토 먹고 지금 탈났어요. LG엔솔 사모 동맹님 손 들어보세요. 많죠? 이제 주당 이 어려운 장에 거금 주당 10,000원을 먹고 있잖아요. 바짝 드세요. 바짝. 예. 불독 형광등, GS 제가 존칭은 빼겠습니다. MG 아범님, 네, 스마일님, 눈팅, 최고 화장군님, 네, 차루스님.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슬라가 제일 지금 제일 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관련주들은 아까는 LG엔솔이 꽤 은근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어저께 그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지금 LG엔솔로 들어온 이유가 엄청 많거든요. 이유가 주가가 이쪽으로 들어온 이유가 지금 수급으로 보게 되면 LG엔솔이 요 어제도 한번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예. 여기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인데 어제 외국인은 42,000주죠. 이거는 뭐 거의 중요하지 않고 기관에서 18만 주가 들어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33만원부터 요거 3만 주 빼고 나면 요 둘이 퉁퉁 치고 그럼 대략적으로 20에서 30만 주 들어왔죠. 30만 주. 그 중에서 연기금에서 다시 담죠. 요렇게. 물론 뭐 수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말할 때 뭐 후행성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붙이는 힘이에요. 이게 조금 다른 게 원래 2월 초중순 같은 경우는 시장과 함께 좀 올라왔던 거예요. 관세가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그러고 나서 관세 이야기로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우리가 2월 말 또 요때 이제 요때는 관세 이야기 플러스 SDI 정자 이슈로 그리고 주가 관점에서 요렇게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가 이게 가만히 보시면 이게 우리가 LG엔솔은 외국인 주포 종목이 아니에요. 외국인 주포 종목이 아니 뭐 외국인이 주식 있어야 주포가 되죠. 4%밖에 안 되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한 자릿수가 밖에 안 되는 유일한 종목 아닙니까? 유일하게 얘는 4%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실제로 LG엔솔은 기관 종목이에요. 기관 종목. 기관 종목인데 그럼 기관들의 비율가 중요한 거예요. 기관들의 비율가. 근데 지금 LG엔솔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의 비율을 잠깐 보면 한번 네이버에서 여기는 좀 안 나올 수 있는데 네이버 정권 리서치 종목 분석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해서 검색을 딱 해보면 여기는 사실 실시간으로 많이 업데이트는 안 되는데 원래 미래에셋은 조금 좋게 봐요. 한 번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게 되면 최근 1월 말에도 교보증권에서도 작년도 4분기에 연말 재고 조정이 마무리됐다. 하나증권 1월 말에 25년도 매출 반등 전망된다. 그 다음에 가격 부담은 여전하다. 쉽게 말해서 매출은 증가한다. 근데 가격 부담은 남아있다. 미래에셋증권 상저하고 세티멘트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리고 지금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3월 31일자 미래에셋의 레터를 딱 읽어보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1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이야기가 나와요. 얘는 미래는 좀 세게 잡았는데 컨센서스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1000억이 안 돼요. 요거는 매출이고 영업이익이 지금 1270억까지 잡아놨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1000억대 정도 잡는 애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청거사마다 조금 다른데 실제적으로 이 뭐라 그러냐 가격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Q 쪽에서는 올라간다고 예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테슬라도 다음 달에 그거 발표하지 않습니까? 저기 뭐야 인도량. 예, 인도량 발표하죠. 인도량 발표하는데 주가가 이미 올라오고 있으니까 인도량이 혹시나 부진하게 나와도 이건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미국 공매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공매도에 따른 쇼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 관점에서 가만히 시가총 1위 3위를 때려보면 자 삼성전자 어쨌든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시세고 자 하이닉스는 지금 약간은 내려와야 정상인데 가만히 내려와야 정상인데 뭐 한국 증시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보시면 좋고 그럼 LG엔솔은 지금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붙는 거고 하이닉스는 턴어라운드가 아니죠. 지배력의 유지 삼성전자는 턴어라운드라는 모멘텀이죠. 턴어라운드가 뭡니까? 메모리 현물 가격의 반등에 따른 실적 부진을 커버하겠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여기는 6조 원 정도 잡혀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조 벌다가 작년 2분기 10조, 3분기 9조, 4분기 6조 그 다음에 지금 6조가 아니라 거의 뭐 5.9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1, 2분기 다지고 돌아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시가총액 종목 중에서 턴어라운드라는 글자가 붙은 종목이 삼성전자, LG엔솔 3반은 뭐냐 3반은 유지예요. 하이닉스처럼 최대 실적의 연장 근데 최대 실적의 연장은 지금같이 불안한 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주가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보다는 실적이 돌아서는 기업을 먼저 베팅을 해요. 오히려 삼바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재개됐을 경우에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삼바는 손댈 뭐 우리가 말할 때 아주 뭐 무색할 정도로 연간 분기 기준으로 3천억을 찍어주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은 없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아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는 시장 관점에서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워낙 공부를 잘해요. 근데 이 새끼가 1등 하던 애가 2등을 했어요.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근데 이 녀석이 집에서 50등 하던 친구예요. 50등 하던 친구가 40등을 했어요. 40등을. 반찬이 바뀝니다. 반찬 바꿔주세요. 네. 반찬이 바뀝니다. 반찬이 바뀌어요. 자, 그런 게 있고 현대차, 기아차는 어떤 애들이냐?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 시즌 들어갔을 때 내가 공매도 투자가 라면 항상 그 생각이에요.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의 압도적 증가는 없는 게 쪽이에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꾸준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현대 기아도 어찌 보면 약간 엔솔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뭐 투자도 하지만은 미국에서 정말 100만 대 이상 나오는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셀트리온은 어떤 친구냐? 실적은 돌아왔어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은 돌아왔는데 기관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조금 삼바보다 조금 약해요. KB금융이나 이런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그냥 좀 중간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 보신 시장에서는 어차피 베팅할 수 있는 게 이쪽에서 놓고 봤을 때도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엔솔밖에 없어요. 기관 입장에서는. 그거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엔솔이 강한 거예요. 그럼 엔솔이 강하고 기관이 사면 엔솔은 주주분들은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약간 몇 개만 보고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장이 보게 되면 또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약한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약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관세가 곧 뭡니까? 관세 이꼬르 경기 둔화. 관세 이꼬르 경기 둔화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늘 그 미국이 지금 25% 관세 부과한다 그러잖아요. 25% 관세 부과한다 그러죠. 25%. 25% 관세 부과하면 쉽게 말해서 얘가 한 미국 돈으로 6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6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모델 Y가 대략 이렇게 산수가 안 되냐. 6만 달러. 지금 1,450원이에요. 뭐 6만 달러까지는 안 하겠는데. 잠깐만. 이게 가격이 얼마지? 예. 테슬라 모델 가격이 얼마였지? 가격이 안 나와 있네. 예. 한 8천만 원 정도 해요. 그래요. 차가 8천만 원 정도. 근데 관세 부과하면 다 같이 오르는 거잖아요. 다 같이. 근데 보조금 얼마 줍니까? 보통 IRA 10,000달러 주잖아요. 10,000달러. 10,000달러 정도 되죠? 7,000달러. 7,000달러인가 10,000달러 정도 되죠? 거꾸로 보면 전기차라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전기차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보조금 산업이라 그러지 이거를 타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안 느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전기차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전기차가 비싸니까 뭐 사람마다 좀 기호가 다른데 비싸니까 보조금 안 주면은 굳이 내가 그 비싼 8천만 원짜리 차를 테슬라 살 바에야 제네시스 산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이건 미국 사람이고 유럽 쪽 이야기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가격 경쟁력에서 만약 내연기관차가 만약 동등해져 버리면 관세는 같이 때리는 건데 동등해져 버리면 결과론적으로는 전기차의 판매 구매량은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것도 생각이 할 수가 있긴 있어요. 인프라는 다 잘 돼 있고. 근데 실제 운용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10만 킬로를 탔을 때 우리나라 같은 휘발유차를 이용하게 되면 연비 10km짜리 뭐 연비 10이면은 최소한 제네시스 G80 그러니까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 연비가 평균 연비가 고속 주행을 많이 했을 경우에 한 13, 14까지 나오잖아요. 시내 주행을 많이 하게 되면 네. 그 정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10만 킬로면은 이 계산기 두드려보면 되는데 연간 휘발유 값이 얼마 정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타면 200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5년, 10년 누적했을 때 똑같은 휘발유차와 전기차를 10년 동안 유지했을 때 유지비는 여기는 내연기관차의 절반 그 이하도 안 들거든요. 엔진 갈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말할 때 엔진 미션을 갈기 위해서 뭐 길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로드샵에 가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 할 건데 고급차들은 엔진 오일 한 번 갈 때 필터 갈고 그러면 50만 원 이상 나오죠. 근데 전기차는 엔진 필터 갈 게 없어요. 에어컨 필터만 갈면 되고. 대신 이제 타이어 같은 거는 좀 비싸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요 테슬라가 이번에는 조금은 옛날까지는 안 가겠죠. 근데 미국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럼 뭐 애플이 옛날처럼 갈 것 같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제가 보는 뷰는 미국은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보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연간으로. 연간으로 가면 별로 안 좋은 거고. 아, 배터리 갈 때까지 차 탈 일 없어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전기차를 안 타보신 분이에요. 누가 배터리를 갑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차를 팔 때 어떻게 했냐면 배터리 리차즈 프로그램으로 차를 팔아요. 똑같은 노래예요. 내가 수입차를 만약에 아우디를 1억을 주고 샀어요. 아우디 1억 주고 사면은 1년 지나면 그 아우디 1억짜리가 7천만 원이 되죠. 2년 지나면 아우디 1억짜리가 한 5천만 원이 되죠. 뭐 아우디를 비교해서 그래요. 벤츠는 그나마 절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올해가 전기차 관련주들은 올해 조금 캐즘 돌파의 어떤 시간은 조금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 관점에서는 일단은 내년 2023년도는 누가 봐도 미친 가격인데 일정 부분 회복력은 똑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제 생각이고, 뭐 물론 우리나라나 글로벌 증시가 아주 미래적인 그림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올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대만이고. 그래서 최근 한 2, 3년 동안 미국 증시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려서 아마 올해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대부분의 시각이 올해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복합점인데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다시 $150 이상 훌훌 날아다니기도 의문점이 드는 장이고, 그런 게 좀 많아요. 그걸 거꾸로 놓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시장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은 맞긴 맞아요. 맞고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주도력은 조금 없기 때문에 순환적인 관점에서 들어오는 LG에너지솔루션의 현재 파워는 그냥 보는 대로 밀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사도 된다고 말씀 묻는다면 지금도 사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자동차는 지금 살 때 아니에요. 자동차는 다시 기다려야 돼요. 한 다음 주 이수까지. 그거는 뭐 딴 게 아니라 자동차가 한번 시세가 분출하는 그 인터벌 자체가 이번에 좀 빨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요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현대차 이야기 정의선 회장의 200억 달러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슈팅이 나버린 거거든요. 슈팅이 난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다시 본연의 실적을 발표할 4월 중순 한 달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SL이나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주는 실제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자동차 얘기했다고? 아,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꼭 하나만 듣죠. 꼭 하나만 들어요. 나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자동차는 이번 주 보지 말고 다음 주를 보라고. 자,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강해 보이는 거지 우리나라가 강한 건 아니에요. 아니, 안 불러도 돼.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알아서 이제 나가서 손 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다음 주가 이제 4월 달이 생각보다 아니다. 요 이야기 조금 길게 했죠. 조금 특징주 조금 보면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특징주를 좀 보면, 특징주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빠진 게 전력 쪽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전력 쪽이. 그래서 아침에 보면
효성중공업도 잘 가다가 좀 밀렸고, 그쵸? 그 다음에 LS도 마찬가지. HD 현대인력이 조금 변동성이 크게 말렸고, 그 다음에 LS도 마찬가지죠. 왜 많이 빠진지는 아시죠? 예, 요거는 이제 어제 미국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G는 얼마 안 빠졌는데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한다고, 정확하게는 철수한다고. 네.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취소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내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마이너스가 여기 좀 약한데, 오늘 MS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취소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예. 근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나온 거죠. 요 이야기 하면서 한 번 더 하루 전날은 또 알리바바가, 하루 전날은 또 알리바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언제부터 출발점이었냐 하면 좀 복합적인데, 딥시크 이슈도 좀 사실 영향이 있어요. 딥시크 이슈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독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나머지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왜 그럴까는 잘 모르겠어요. MS가 좀 공격적으로 지원한 것도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트럼프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상반된 게 하나가 스타게이트가 있어요. 오픈 AI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로만 놓고 보면 전력 인프라가 주가가 빠질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있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쨌든 미국의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에요. 노후화된 전력을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제 생각으로는 마침 이제 MS 이야기나 이런 거보다 어제 알리바바도 AI 버블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너무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조금 염려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LS나 지금 이제 효성 같은 경우도 가다가 말다 하는 거는, 효성은 조금 다른데 HD 이렇게 가다 말다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 섹터도 실제적으로 지난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일정 부분 시장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워낙 자금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몰렸었잖아요. 그런 데 따른 어떤 그 매매도 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기관들은 이런 종목들을 별로 털지도 않았어요. HD 인력의 수급이고, 두 번째 보는 거는 이제 효성중공업인데, 효성도 보면은 기관들은 지금 다 들고 있어요. LS는 아마 조금 줄일 거예요. 예. LS는 최근에 변동성 때문에 양매도 나왔고, LS가 꼴찌고 나머지 효성하고 HD 현대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역배열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뭐 투매보다는 혹시 자리가 잡히면 이거는 저는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얘 말고 효성하고 이쪽은, 네,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섹터들은 되게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은 애매하거든요. 왜 자꾸 애매하다냐고요? 이 현대로템이 얼마 전에 그 아시겠지만, 현대로템이 얼마 전에 그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원래 유럽 쪽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로템이 진짜 좋은 회사예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다 좋아요. 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로 찍었던 요 영상은 이제 하나의 로템을 무조건 까는 영상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거거든요.
이게 그 JP 모간 지난주 아마 주초에 있던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우선으로 보면서 오버란 단어를 썼으니까 이 JP 모간은 실제적으로 한국의 방산업체에 대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뽑는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을 은근슬쩍 상대 비교를 했는데 상대 비교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요인은 아워 탑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해놓고 밑에다가 흘려서 하나 로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K2 전차 1차 폴란드 수주 때문에 실적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주가가 로템이 여러분들 59,600원에 매수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아직까지 뭐 50% 못 드셨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올해 상반기에 폴란드 K2 전차 EC2 발표인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JP 모간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640만 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나오냐에 따라서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2차 발표가 이미 주가에 좀 묻어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세론 가능성도 높고 대신 추가적으로 잔여 물량에 대해서 만약에 뭐 세부 항목이 더 나온다면 그때는 세론이 더 나올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거든요. 확률적으로는 세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딥하게 또 3차라든지 추가 진행 사항에서 놓고 보게 되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없는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있어요. 원래는 로템이 1월 달에 안 갔어요. 방산주들이. 우리나라 때문에 안 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 탄핵 리스크 때문에 안 간 게 아니고 작년 연말만 해도 롯데 이 방산주가 폴란드가 이씨 그 폴란드 쪽 그 장관인가 누가 친 EU 성향의 이제 핵심 인물이 이제 그쪽으로 주요 요직을 하면서 유럽에서 방산 정책 자체를 실제적으로 자국 방산 기업의 무기를 구매하는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K2 전차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 많았는데 여기에 이제 초를 꺼버린 게 결과적으로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오히려 방산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국방비를 삭감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토 지원군 철수라든지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유럽 쪽에서 자주 국방에 대한 푸시가 강화되면서 주가가 50% 오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때 실적 발표할 때 요 시간에 사라고 할 때는 그때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운 좋게 들어갔던 거고. 자,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성이 조금 들을 수 있죠. 아, 전기차가 좋아 보여도 유지비가 더 든다. 뭐만 고쳐도 몇백이다. 아, 그 차가 좋은 거 사세요. 차를 좋은 차를 사. 좋은 차를 사. 예, 좋은 차를 사면 고장이 안 나요. 국산 거 사지 마요. 예, 이러면 돼요. 좋은 거 사. 좋은 거. 아이오닉 이런 거 하지 마. 테슬라 이런 거 좋은 차 6천만 원, 7천만 원치 사야 돼. 그 니로 이런 거 EV 사는 거 아니요. 중국산 말고도. 좋은 차는 사고가 안 나. 일본 차 얼마 여러분들 현대차는 사고 잘 나죠. 고장 잘 나죠. 일본 차 사. 렉서스 사고 안 나. 렉서스 10년 타고 20만 킬로 나도 사고가 안 나. 좋은 거 사, 좋은 거. 좋은 거 타. 그럼 사고 안 나. 유지비 안 들어요. 렉서스가 안 이뻐서 그렇지. 렉서스 타시는 분들은 그 LS 300 사고 안 나. 고장 안 난다니까. 테슬라도 고장 안 나요. 불 나는 거? 불은 다 나. 불은 다 난다고. 그 사람 팔자련이 해야지. 차 타다가 불 나면은. 그냥 평상시에 항상 예비 운동을 하고 계세요. 불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탈 줄 알까? 예. 불은 다 나. 왜 그래? 다 사람 팔자련이 해야 내가 차 타다
그리고 불 나면 어쨌든 간에 잽싸게 뛰어내리라고. 탈출 망치 같은 거 놔두고 그렇게 해야. 예. 자, 그렇게 보시고, 올 삼성전자가 배당일이에요? 잠깐 옆으로 셌는데, 오늘 며칠인데요? 26일이에요? 삼성전자 오늘 배당일이에요? 그래요? 얼마 안 주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그런 것도 있겠네. 우리 김종우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 알려주셨어요. 오늘 삼성전자 배당락이에요? 내일이 배당락이고? 이야, 그래요? 내가 맞네. 31일이니까 얼마 하기로 했어요? 맞네. 기준일이 31일이면 월요일이니까 내일이 배당락이고. 그래요. 우리 이게 아까 누구시죠? 김종우님. 김종우님 오늘 참. 축하드립니다. 몰랐어요, 나는. 이게 또 유튜브가 또 요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 거같 칭찬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배당이 좀, 분기 배당 하니까 크진 않아요. 300원 정도 하니까. 결산 배당 그리 많이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이라 본다면, 오늘 또 의외로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것 자체가 의외로 강할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배당락이 그리 큰 건 아닌데 분기 배당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장을 잡아준 효과는 있어요.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그냥 불안해서 판다 그래도 배당 받고 파는 게 낫겠죠. 배당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갖고 있는 입장들이 외국 투자가들이 최근에 만약 일정 부분에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에는 CT 창구로 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물량 자체에는 실제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고, CT는 그때 막 날리던 놈들이에요. 83,000원 보고서. 예. 지네들이 83,000원 날려놓고 열심히는 사네. CT가 하이닉스 34만원, 삼성제 8만 날린 애들 아니에요? 얘네들은 진짜 애들, 얘네들이었구나. 모간 스탠리는 겨울론을 말하는 숑킴 애들이고, CT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얘네들은 원래 무한 50% 날리는 애들이거든요. CT 창고 애들이. CT가 주포였구나. CT가 모간 스탠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CT가 만약에 매도로 바뀌면 그때는 이제 바뀌는 거겠네요. 이것도 이제 봤네. 어쨌든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 보시고 특징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모티가 어저께 유상증자한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일 텐데요. 3자 배정이 호재는 한데 사실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3조가 들어온 거라서 지금 전고체 쪽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소재 쪽은 그렇게 많이 잡힌 게 없습니다. 데이터는 좀 나와 있는데 약간은 제가 볼 때 배터리 소재 쪽은 자리 잡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배터리는 이쪽 엔솔하고 LG 화학 쪽으로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배터리는 엔솔하고 LG 화학 쪽에 몰려 있어요. SDI는 안 사요. 기관들이. 이거는 별로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SDI는 이런 말 그렇습니다만 유정 받지 말고, 이제 만약에 그런 거 있어요. SDI가 평균 단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0.14니까 100주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14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14주. 현재 주가 수준으로 한 달 동안 유지가 되면 대략 17만 원 정도 14주를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청약할 수가 있는데
SDI는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지금 조금 더뎌요. 예. 지금 LG도 스텔란티스와의 협력을 지금 빨리 좀 강화하고 있거든요. 원래 스텔란티스가 미국 4위 글로벌 4위 회사인데 이것도 일정 부분 LG가 가져온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삼성 SDI의 메인 그 파트너였던 리비안이나 이런 애들은 다 죽었고, 그래서 SDI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땐 늘릴 것 같고, LG화학은 지금 흑자 전환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관들이 최근에 투자자 보기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LG화학을 좀 많이 사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어떤 재료가 하나 있냐면, 이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게 하나 있는데, 원래 자산 요거 있죠. 요 NCC 요거 떼내는 거거든요. 24년도 3월 달에 나온 건데, 이게 석유 사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NCC 부분, NCC가 이제 저기 그거잖아요. 대한유화도 갖고 있는 거. 화학 쪽인데 요거 지금 떼내는 거예요. 물적 분할 또는 매각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매각은 지금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바이어가 안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이 좀 있어요. 쟤는 저거 떼어내버리면 되는 거고, 아까 봤던 대로 저거는 이제 바이어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 바이어가 뭐냐, 구매자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이쪽이 조현준 누구지?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네, 조성래 회장 쪽이구나. 분할을 빨리 해버려요.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리가 안 됐나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지분관계가. 그래갖고 이거는 인적 분할 해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건설만 띄어내면 날라가요. 건설만 띄어내면 돼요. 중공업 부분하고.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죠. 인적 분할이. 뭔가 인적 분할하면 이제 지분이 쪼개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질서 정리가 끝나야 되겠죠.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특징을 조금 보도록 할까요? 아모레는 아무래도 실적 부담이겠죠. 예, 아모레 퍼시픽은 원래 올해 돌아선다 그러다 그럴 거고, 야, 한미 반도체 이런 게 큰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의 결이 사실은 현물 메모리 가격 때문에 그런 거지, HBM 모멘텀이 뭐 엔비디아 주가를 봐도 그렇고 브로드컴 주가를 봐도 그래도 좋지는 않아서, 지금 한미 반도체도 참 이제 이게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조금 버티기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장비 회사라. 장비 회사는 한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장비 회사는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설비 투자가. 물론 진행은 하고 있죠. 근데 지금 3, 4월 달, 그 다음에 내년 한 4월 달까지의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실적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대 찍어냈지만은 요 화장품이나 엔터가 강한 게 상대적으로 실적 자체가 견조하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이런 쪽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쪽이 나중에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아닌 이런 종목이 많은데 너무 무리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게 좀 있고. 뭐 저희 의견은 조선은 기다린다.
저는 조선방사는 무조건 일단 기다린다 의견이 안 삽니다. 안 사고. 그 다음에 어제 이오테크닉스도 그래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냥. 지금은 좋긴 한데 이오도 내나 똑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뭐 리노공업 전부 다 도진 개진입니다. 이런 애들은 이게 이제 꼭 관세 이런 거보다 시장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조금 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섹터라서 조금 저는 기다려 보시고 뭐 적극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 그게 생각이고 살 게 없어요. 살 게. 이케아 이런 스튜디오 들어간 이런 애들인데 이게 컨텐츠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할 만한 게 있나요? 매매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뭐 우리 맞고 틀리면 문제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래요. 예. 싸게 살 수 있다. 충분히 지금보다 30%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예. 지금보다 70만 원이면은 7749 50만 원 이하에서 내가 살 수 있다. 지금 채팅방에 올라온 거 그래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충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50만 원 이하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 그까지 안 오면 안 사. 네. 하나에어도 마찬가지. 어차피 약간 여기서 점핑된 부분은 다 훼손해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이게 아주 장기 플랜이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가 종료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6월 달이잖아요. 6월 말이거든. 6월 24일이면 앞으로 4월 달 올 때 3개월을 봐야 되는 거거든. 3개월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른 여기서 이제 한 40만 원에서 오른 게 이제 오버슈팅인데 올라간 흐름 자체가 한 달 올랐을 때는 1대3, 1대4 정도니까 최소한 뭐예요?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장은 오늘 지금 혹시 밀린다고 그러면 어차피 오늘 뭐 어차피 장이 뭐 올라가긴 그랬던 거고 어제 같은 날은 오늘은 수급이 매도니까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뭐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어제는 아침에 딱 통이 나왔어요. 오늘은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 포스코 이런 거 보면 알래스카가 제가 왜 알래스카 이런 걸 적어놨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런 회사들 되게 좋은 회사들이라서 동성하이텍이나 성강밴드나 이런 거는 빠지면은 그냥 어차피 실적 시즌은 기준으로 5월 15일까지거든요. 실적 시즌이 1분기가 5월 15일까지예요. 기준상.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4월 중순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 본 배팅 하면 돼요. 우리나라 장은. (4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요쪽은 이제 요쪽 애들이 있죠. 요쪽 애들 어디 갔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보면 돼요. 그 전에는 끼키야 요런 애들만 강할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도 지금 살 때는 아니죠. 이걸 왜 지금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그런구나. 이건 살 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요때 한번 찝어드렸잖아요. 지금은 깨야 돼 얘도. 깨야 되는 그림이에요. 깨야 되는 그림으로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좀 됐는데 삼성전자가 한 2, 3주 전부터 장을 가려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모든 종목들이 늘어져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제가 지금 보는 화장품이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손이 안 나가요. 손이 안 나가. 이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클리오도 잠깐 매매를 해봤는데 이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잠깐 들어오다 말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쪽이 안전지대 쪽으로 들어오는 섹터들이거든요. 아까 봤던 요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회사들은 확률적으로는 많이는 못 먹어도 조금씩은 매매해도 수익은 나요. 뭐 너무 장담하면 그런데 CJENM도 마찬가지고 꼭 한한령 그런 게 갈 필요 없이 요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폭삭 망해수다. 폭삭 망해수다. 요거 폭삭 망해수다 보신 분 있죠? 전 주말에 재밌게 봤는데 요것도 넷플릭스 쪽이잖아요. 거의 아마 196개국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폭삭 속았수다. 그래서 콘텐츠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희한한 게 요런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또 5월달 일정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올라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그런 게 아마 잘하면 이거 1000만 영화 갈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승부가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은 이거 1000만설 이야기도 조금 나올 정도거든요. 오늘 개봉이구나. 아, 오늘 개봉이에요? 아직은 안 나왔구나. 네, 어제 개봉했군요. 요새는 수요일날 개봉하네. 이게 원래 유아인을 그대로 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1992년에 실제적으로 뭐 EBS인가 해서 조은영 구단하고 이창호죠? 예. 그거를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지금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거는 원래 아시겠지만은 제작은 좀 된 걸로 알아요. 이 영화가. 근데 이제 유아인 배우가 사고를 쳤죠? 예. 사고를 쳤죠? 예. 그러고 나서 잠깐, 제가 알기로는 개봉 자체를 되게 미뤄하다가 이번에 그냥 영화 쪽이라서 그냥 개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뭐 CJNM을 떠나가지고 콘텐츠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할 수는 있어요. 저런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OEM 업체들, 그러니까 아예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러면 장 싣고 그러면은 사실 화장품주 중에서 펌텍 코리아나 이런 좋은 종목들 조금씩 매매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대신 뭐 이렇게 상한가 가고 그러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4월 달에 대부분 선방을 해요. 특히나 화장품 쪽은. 실리콘투는 그때도 말했지만은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어서 실적 시즌에 가게 되면 부담이에요. 실리콘투가 빠진 이유 자체가 똑같이 실적으로 빠져가지고 실리콘투는 철저하게 이번 또 실적 발표 시즌에 갔을 때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얘는 조금 조심하시고, 그거 말고 실적이 좋은 화장품주가 대부분 코스맥스잖아요. 그쵸? 코스맥스를 내가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게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니까 밑에 있는 종목 중에서 ODM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회사가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코스메카 코리아예요. 아주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멀쩡한 회사가 펌텍 코리아가 있고, 한 3개 정도 보면 되고, 토니몰이나 클리오 같은 애들은 약간은 중저가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건 로드샵 쪽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많이 나뉘어요. 작년 것처럼 선진뷰티나 잉그루드나 이런 쪽은 K 그거로는 많이 올해는 안 갈 것 같아요. 똘똘한 회사 위주로 보여야 되고, LG도 지금 어려워요. LG도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LG가 옛날에 그 미국 갈 때 차석용 회장 포함해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런칭을 할 때 2000년대 잘 나갈 때 100만 원 하고 할 때 미국의 방판 화장품 회사를 샀었나 봐요. 그것도 이제 지금 팔라고 하고 있고 LG는 좀 시간이 걸려요. 숫자 찍는데. 아무래도 작년도에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잠깐 들어왔는데 사실 작년도 2분기 동안 이때는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아모레가 보면 숫자가 안 찍혀요. 이제 그런 매력이 별로 많지는 않아서 전망은 조금 좋긴 좋은데 조금 더딘 같은데요. 전망치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화장품주는 약간 그 정도 있어요. 옛날처럼 이제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VT는 작년에 니들샷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특기적인 트렌드를 이끌었잖아요. 요런 거가 또 나오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그 제가 봤는데 저는 몰랐던 회사인데 그 화장품 회사 뭐 또 큰 거 하나 상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가 뭐냐 하면은 그 회사가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는데 발란 말고 발란은 저거 아니 발란은 옛날에 저쪽 그 명품 쪽이고 달바 글로벌 이제 이런 대어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어들이 달바 글로벌 약간 APR 느낌이 납니까? 8천억짜리가 더 엄청 큰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건 달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들어와 있던 회사들은 생각보다 새롭게 이런 유명한 큰 애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수급이 빠져버려요. 나중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아예 코스메카나 한국 화장품 제조나 코스맥스처럼 아예 이제 라인업을 갖춘 ODM 업체들은 괜찮은데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애들은 힘들어요. 밀려버리죠. 만유공장도 언제쯤 만유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유공장 팔아버리잖아요. 사이즈 8천억짜리인데. 얘네들이 뭐 핵심이 뭐예요? 프리미엄 비건 스킨케어? 세럼? 남자라서 내가 잘 모르겠네. 여성무원들의 미스터 세럼이라 그래요? 달바 글로벌이? 달바 글로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관련주 쪽으로 프랑스 화장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VT 이런 기업을 볼 때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 안 한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VT는 지금도 니들샷도 잘 나고 하지만 이제 쭉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들이 들어오는 게 화장품주 관련주의 단점이에요. 지금은 APR이 막 달리지만은 APR은 APR은 사실 라인업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거 APR 같은 경우는 요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못 사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그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이제 5만원대 하다가 액면 분할해가지고 늘어났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5만원짜리니까 75,000원이 저항대거든요. 75,000원이. 그러니까 75,000원까지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내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얘는 이게 이평선이 시세가 한 달을 정배열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 정도 쭉 유지됐는데 시세가 안 났잖아요. 그럼 추세 매매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내가 신규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냥 이평선 깨고 한번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을 보이다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 한번 푹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매일 주식을 하시면서 오늘 같은 장도 주식한다가 덤비면 터지기 좋은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은 안 그랬을 거야 믿는데 오전에 올라가는 거 보고 또 확 덤벼설 수가 있어요. 안 돼. 그런 거 조금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고 시장 촉진주 조금 더 보고 올게요. 오늘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승은 대부분 이재명 테마주 아니에요? 오리엔트 바이오 요거 정치 테마주죠. 형제 엘리트 정치 테마주. 이스타코 예. 효성 다 그래. DS 단석은 왜 올랐지? 신규준가 이건 잘 모르겠어. 일성건설도 뭐 보니까 정치 테마주 같고 다 테마주네 이거. 현대백화점? 요런 거는 되게 좋은 섹터들이에요. 예. 현대백화점. 근데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걸 오늘 올라갈지는 몰랐지. 자리는 되게 그냥 보유하시는 분은 사실 백화점 쪽은 최근에 나쁘질 않아요. 현대백화점만 원픽이에요. 근데 오늘 올랐으니까 따라붙으면 뭐 이건 관심 종목에 두세요. 두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배열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 차트가 그런 거야. 이게 이렇게 정배를 가다가 요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역별이 나왔죠. 이렇게 그쵸? 그러다가 요렇게 해서 이제 골든이 나오죠. 그럼 다음에 다시 요게 대도가 되는 거고 5가 20을 하향 높이 하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다시 골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눌려요. 이평이라는 게 이렇게 가다 이렇게 좁혀진다고. 그러면은 현대백화점은 이게 올라가는 건 뻔하지 않겠어요? 기관이 분명히 사지 않겠어요? 이런 건 기관 살 종목인데 딱 보면 대부분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 5만 요런 한 5만 8천 원대 정도를 내가 산다 생각하고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올랐을 땐 사지 말고 이제 요런 거 한 3일 정도면 돼요. 근데 이 점 없거든. 우리가 3일을 누가 종목에다가 3일 후에 현대백화점 본다고 하겠어요. 근데 관심 종목을 할 때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갖다 놔요, 옆에다가. 내가 일주일 내 볼 종목, 응? 일주일 내 이번 주 볼 종목, 일주일 내 볼 종목을 왔다 갔다 갖다 놔야 돼요. 방송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뭐 저도 전문가지만은 이렇게 이런 종목 좋습니다, 저런 종목 좋습니다 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조금 뭐 매매를 할 만하다 그러면 놔두고,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같은 애들이 있는데 지금 우주항공 갈 때가 아니다 그러면 아예 저쪽으로 그냥 원래 우주항공 테마에다 모아놓고, 그래서 한 5개 정도 10개 정도만 나 관심에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LG엔솔은 내가 보는 그 관심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10개 종목 중에서 넣어놔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넣어놔야 되고, 일단 장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삼성전자 넣어놔야 되고, 뭐 하이닉스까지 3개 넣어놓고 LG엔솔까지 넣어놓고, 그쵸? 장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최소한 현대차까지 넣어놔야겠죠. 넣어놓고, 이게 이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012450 다 가르쳤더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을 넣어놓겠죠. 여기에 하나 더 삼성중공까지 딱 넣어놓고, 그러면은 방산주 조선주의 힘을 보는 거예요. 맞죠? 탁탁탁 넣어놓고, 그리고 나면 이제 소재 쪽은 또 뭐 보십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 받고 뭐 보세요? 로봇은 지금 세진 않아요. 예, 그냥 아침에 기술적 반등 좀 들어왔다가 장이 아마 제 생각으로 장이님께 조금 밀리면서 조금 조로주가, 클로봇은 붙어 있죠. 그럼 클로봇하고 몇 개만 보면 돼요. 클로봇하고 뭐 로보티즈 2개 정도 딱 나누고, 로봇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고, 그리고 뭐 있지? 유리기판은 필옵틱스 딱 넣어놓고, 필옵틱스하고 캠트로닉스잖아. 딱 2개 넣어놓고, 유리기판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면 되고, 바이오는 알테오젠 넣어놓으면 돼요. 알테오젠하고 지금은 비만 쪽은 아예 죽었거든요. ADC니까 알테오젠하고 보통 뭐 봅니까? 보로노 이런 거 봅니까? ADC나 이런 거 보죠. 왜냐하면 ADC 들어갔을 때 니가캠은 2달 전에 이미 2달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보고,
한 2개 정도씩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바이오는 알테오젠하고 뭐 보면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하고 거의 보로노이 정도 놔두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장이 빠인다 안 빠인다를 생각을 해요. HLB는 어차피 번외예요. HLB는 번외고 5월달이라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올려다 어쨌든 요 이제 하한가 찍고 움직인 시세는 볼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2개 종목만 보면 돼요. 딱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 정도만. 근데 원전은 지금 딱 멈춰 있는 거잖아요. 한전까지는 안 가도 돼요. 전력은 아시겠지만 인력하고 전력은 현대 인력하고 뭡니까? 효성을 보면 돼. 효성을 놔놓고. 지금 다 때려보니까 사실 별거 없죠. 반도체 소부장은 좀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는 에코프로 BM 정도만 넣어놓으면 돼요. 배터리 소재는. 그렇게 넣어놓으면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거든.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나요? 게임은 다 각자 노선이에요. 게임은 그냥 다 따로 해요. 넷마블은 다 따로 놀아요. 이번 주 있는 그 크래퍼톤도 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게임은 뭐 펄어비스나 이런 거 봐가지고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 무조건 개별로 봐야 돼. 개별로 봐가지고 최근에 대버가 잘 가면 그냥 대버가 왜 잘 가는지만 분석을 해요. 또 쿠키런인가 싶어서. 대버가 잘 가면 대버는 그냥 대버 시스터즈가 옛날 쿠키런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대버가 사실 며칠 전에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관심 종목에 대버를 갖다 놓고 다시 차근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급하게 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다 때려보는 거죠. 네오이즈도 한번 때려보고. 네오이즈도 좋은 회사라 그러던데 했는데 네오이즈도 잘 올라가잖아요. 그럼 네오이즈하고 대버까지는 힘이 좋은 거니까 붙여놓고. 근데 네오이즈는 잘 가긴 잘 가는 기업인데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아서 내가 먹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그러면 네오이즈는 그냥 흘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기사 중에서 니켈 시프트업의 그 평균 연봉이 1억이래요. 근데 시프트업은 우리나라 정세는 안 맞는 기업이에요. 회사가. 근데 이거는 이제 깨야 돼. 내가 틀을 깨야 돼. 시프트업은 우리나라 정세는 안 맞아요.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모르겠는데. 그 얘네들 일본 문화란 말이에요. 일본 그 니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약간 그 미소녀에다가 이렇게 뭐 옷을 좀 야리꼬리하게 입혀가지고 하여튼 이 미친놈들 일본 애들은 좀 또라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 애들 그 참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막 교복 짧게 입혀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 게임이야. 오타쿠 되는 게 오타쿠. 나 안 맞아 나랑 정서가. 내가 남살스러워서 시프트 하면 홈페이지도 안 보여줘요. 아이 그런 매니아가 있겠지. 근데 주가가 공모가 밑에 있잖아요. 헤헤 아재요. 그러는 거 아니야 아재요. 아재들 그 참 그래도 없어요 그는.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아재들 큰일이야 그냥 아직도. 아휴 좋으시겠어 건강하셔서. 에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 게 좀 있어요. 게임주는 근데 최근에 대부분은 이게 원래 쿠키런인데 저도 사실 게임을 잘 안 보다 보니까 대보가 이 정도면 이건 이벤트가 있는 건데요. 요새는 이렇게 장도 안 좋고 종목 어차피 빠지고 있을 거고 뭐 신작이 나왔나 보다.
5번 스매시. 아, 맞네요. 어쨌든 게임은 그래요. 항상 게임은 내가 안 봐서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게임에 대한 어떤 그 진행이 되잖아요. CBT가 이제 그 비공개 테스트인데 요런 일정일 거예요. 일정이라 그럴게 해도 좀 그러긴 그런데. 근데 게임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후크님, 예, 이야기 잘 주셨는데 이 트래픽이라는 게 계속 업데이트 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예 안 하시던 분이 하시던 분들은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저는 게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게임주를 거의 안 해요. 물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 섹터를 다 안다고 해서 그 주식의 전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가끔은 독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데버시스터즈의 쿠키런이라는 대표적인 게임인데, 뭐 아까 그 어디 갔어요? 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지. 조금 그래. 어쨌든 만화니까. 얘들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애들 사람을 만들어나가. 이것 때문에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삐쩍 마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게임 캐릭터가 조금 야해. 예. 니케 이런 애들도 이렇게 좀 애들 좀 그래. 그러니까 그래 이거 어쨌든. 예, 좀 우리 조금 일본스러운 캐릭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니 다 알기는. 이건 IP가 저도 제일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강한데, 그러니까 이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면, 내가 좋아한다고 꼭 주가가 좋아지는 건 제 3자가 봤을 때도 그게 좀 통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항상 저는 공모가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를 해요. 이 회사의 주가가 평균 매수 단가가 6만 원이고 지금 보니까 올해 4월달 정도에 지금 중국 버전이 나올 건가 보네요. 예. 근데 그런 거는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보셔야 돼요. 차트도 별로 좋아 보이는 차트는 아닙니다. JNTC가 원래 유리기판인데 실적이 나빠서 많이 빠졌던 기업이거든요. 조금은 시도를 하네요. 예. 이런 거는 똑같아요. 여기서 바로 보면 좀 위험하고, 주가가 이게 급락을 했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역배열해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이는 못 가요. 차라리 눌렸다가 다시 갈 때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JNT가 원래 강할 유리 쪽입니다. 원래 한때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많이 올랐다가 뚜껑 열어보니까 별수 없었고, 아마 이게 개인 신용 매매로 박살이 났을 거예요. 전부 다 개인들 완전 틀린 물량인데 아직도 엄청 물려 있어요. 투자자별 동향에서 개인 수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부 다 개인 팬덤 종목인데, 지금 추정을 해보면 JNTC가 신용 비중이 5%거든요. 그러면 개인들 완전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많을 거고,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JNTC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추정컨대 계속 샀다가 손절당하고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신용 비율이 지금 5% 정도니까. 근데 또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한번 돌려버리면 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언제 좀 좋냐 하면은 머릿속에 신용 비중이 많아서 저항대가 많다 생각을 하시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2, 3일 정도 있다 봐야 돼요. 근데 JNTC가 요때 한번 시도를 했고 두 번째 시도에다 실패, 오늘이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 역별해서 종목 사는 건데 아마 지금 오늘은 안 보는데 어차피 저는 JNTC를 이게 유리기판 관심주에서 봐요. 이렇게 필옵틱스, JNTC, YCM 다 같이 보는데 오늘 말고 조금 며칠 있다 다시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필도 자리가 안 잡혔잖아요. 물론 안 잡혀도 개별은 먼저 잡힌 애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비전 요거는 좀 그런데 잠깐 네 기사 좀 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이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하나 더 했나 보네요. 저게 한미 반도체를 누르는 이슈도 되고요. 하나비전이 자꾸 수주를 하는 게 아까 TXR 로보틱스는 신규주인데 그냥 개별 재료로 예 잠깐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세론입니다. 세론. 오늘 그 산불 관련주들은 예 아침에 아마 좀 가다가 그랬을 건데 예. SY는 팠네. 못 올려. 자연과 환경은 이제 그런 거 조립 그거 갖추는 거 다 이쪽으로만 가 있네요. 근데 아시아 종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조금 어그러져. 예. 비료 쪽은 비료 쪽은 어그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재민이 된 거니까 모듈러 주택이 맞죠. 예. 집이 지금 탔으니까 일단 임시 가옥 같은 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다 좀 안타깝지만 다 테마주입니다. 예. 테마주인데 조금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프트 같은 경우는 그 니케가 중국 모멘텀이 4, 5월달 정도에 잡혀 있군요. 근데 이게 중국 애들한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중국 애들, 중국은 또, 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실적이 전망치가 안 좋네요. 1분기 보시면 시프트업이 이미 증권사 컨센서스에 니케 성리의 여신에 대한 중국 서비스 일정이 4월달, 5월달 예정되어 있는 건 맞는데 자기도 목표가 8만원, 애널리스트가 벌써 8만원 유지한다고 해놨지만은 밑에다가 맨 꼬리에다가 근데 실적 전망은 239억으로 예상치보다 낮게 했잖아요. 이 작은 숫자가 주가를 매도를 만드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아직 시프트업은 볼 때가 좀 애매하다 생각을 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KDDX 사업 관련해가지고 다시 입찰인가 결과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차트 패턴 기준으로는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고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고 주가는 지금 밀리는 구간이라 약간 이런 종목들이 4월달 갔을 때 과연 공매도로 버틸 수 있을까도 좀 염려되는 거 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새 하나가 워낙 잘 가가지고 아마 시장에서 HD 현대에서 자금을 좀 빼고 그거를 하나 쪽으로 많이 붙이면서 빠진 것도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똑같은 그림이고
그래서 조금은 저도 그냥 계속 빠지는 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은근히 시프트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 게임을 하시는구나. 주식하면서 게임할 시간이 어딨어?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아, 그게 게임이 그게 참 사람 잡아먹던데. 한 번 하면 못 끊잖아요. 시장요? 시장은 제가 그때 지난번에 적어놨는데 미국은 반등세가 맞고 미국은 반등세가 맞고 한국은 늘어지는 그림입니다. 삼성전자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은 반등세가 맞고 우리는 여기도 보시면 시장이 궁금하시다니까 힘을 지수를 분석해드리면 지수는 미국은 반등세가 맞고 기술적 반등이고 우리는 우추세에서 지금 실패를 하는 거라서 약간 그냥 늘어지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런 장인데 이제 아무래도 아시겠지만은 또 이번 주 어제가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그 대통령 재판 날짜가 안 잡혔죠.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3월 31일은 사실은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기지는 않는데 새로운 일은 생기지는 않는데 시장은 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굳이 베팅을 안 합니다. 그리고 4월 2일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있으니까 시장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뭐하러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베팅을 하냐. 그냥 삼성 하나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삼성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지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매매 안 해요. 누구나. 기관들 매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에 반정이 되는 거고 차트로 놓고 보면 코스닥은 더 떨어지는 차트입니다. 이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는 대략적으로 700선 깨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벌써 시장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시라고. 어디 갔냐? 지수는 나쁘게 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수는 나쁘게 봐라. 지수에 나쁘게 보란 말은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지수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이런 거 기다리라 그 이야기예요. 급하게 살 거 없다. 어차피 빠져야 기회가 오는 거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이 같이 빠집니다. 오늘 전력주 빠지는 것도 사실은 과민 반응인데 장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거는 미국에서 걔를 잡아야 돼. 미국에서 여기서 팍 돌려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유가 쪽은 지금 올라오고 테슬라 다 올라왔는데 우리가 진짜 탄력을 받으려면 얘가 같이 올라와야 돼. 어쨌든 간에 얘가 올라와야 돼. 얘가 올라와야 돼. 얘 안 올라오면 어렵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지수 못 올라가면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달 정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수를 왜곡한 지가 한 달이 지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주가 지수고 한 달 전부터 삼성전자 빼고 나면 다 빠지는 장이잖아요. 코스닥은 한 달 반 정도가 됐잖아요. 2달 정도 됐구나. 1월 24일이니까. 쭉 계속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까지 밀리면서 HLB까지 밀리면서 레인보우까지 밀리면서 지수 같이 밀린 거고. 그럼 꽤 오래 가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252670 인버스를 사도 돈이 안 주게 장을 빼는 거거든요. 인버스를 줘도 돈을 안 주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죠. 삼성전자 사가지고.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오늘이 삼성전자 배당부고 당장 4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빨리 가면은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만간에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거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다시 떨어질 것 같아서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지난번에는 185를 찍었죠. 아마 그 다음에 찍을 때는 19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화면에 이 글자를 적어두는 거예요. 이제 안 잊어먹으려고. 예전에는 이 글자를 적어놨더니 안 돼가지고 마크를 갖다 두는 겁니다. 마크를 여기다가 이 차트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마크를 갖다 놓으면 나중에 요 정도 내려오면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전력을 이거를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데. 에휴. 아니요. 나머지 다 주고 데코인 이런 거 지금 사면 안 돼야. 내가 분명히 그 이번 주 초 전략에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 다 밀려요. 만약에 하이닉스를 19만 5천 원까지 보면 데코잉은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예, 여기다가. 지난주에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PSK 홀딩스 이런 거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팔고 나오라는. 이런 것도 하이닉스가 만약에 19만 5천 정도를 본다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 하면 한 3만 5천 원 이하까지 봐야 돼. 요런 데 갖다 놔야 돼. 전력주 좀 많이 때려서 좀 예, 그러긴 합니다. 근데 오전에 이제 원래 오늘 장이 오전에 쭉 붙이다가 좀 밀리는 그림인데 오늘은 아마 제 생각 어제는 우리가 많이 땡겼고 오전으로는 붙이다가 때려가지고 오늘은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전체까지 쭉 밀립니다. 밀리고 이렇게 밀려서 이제 마감을 하면 하면서 얍삽하게 우리 죽여놓고 오늘 밤 미국은 오늘 현실적으로 상승 확률보다는 하락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은.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이 관세 이하가 장마치 국제적으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 본장이 열릴 때는 관세 발표가 안 났었어요. 근데 미국 장이 마감을 하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실제적으로 반응이 될 건데 그것도 일정 부분 선반영이 있어서 많이는 안 빠질 것 같고 그럼 우리 장 기준으로 목요일로 갔을 때 또 미국이 이제 밀렸을 경우에 많이는 안 밀릴 거예요. 밀렸을 경우에 내일은 다시 양봉을 시도하면서 꼬셔놓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종가까지 뭐 종전은 안 갈 것 같은데 아마 1시간 때렸다가 어제 역반대란 말이에요. 오전 지금부터 아마 한 1시까지는 별거 없고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맨날 장을 보댈까 그래서 그렇지 크게 보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최근에 코스닥이 한 5주 코스피도 한 삼성이 때문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가 못 치고 가는 거잖아요. 아 끝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만 조금 고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많이 내려왔으니까 4주 올랐다가 3주 치었다가 밀리니까 이거 표만 놓고 보면 한 주 더 빠지겠죠. 그런 것도 주 기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은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